공자 연대기로 있는 공자의 생애와 철학.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73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각 연령에서의 공자가 겪었던 사건들과 중요한 업적을 살펴 공자의 삶의 궤적과 그의 사상 형성 과정을 나이별 연표로 따라가 본다. 1세 기원전 551년, 주령왕 21년, 노양공 22년 8월 27일, 공자는 노나라 추 창평양 지금의 산동성, 곡부성 동남쪽 니산 부근, 지금의 니산 아래에는 골령동이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공자가 태어난 곳이라고 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니구산에서 기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구라하였고 자는 중리라 하였습니다. 2세 기원전 550년, 주령왕 22년, 노양공 23년,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랐습니다. 3세 기원전 549년, 주령왕 23년, 노양공 24년,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이 세상을 떠났으며 방산 지금의 곡부현 동쪽 25리 떨어진 방산, 지금은 양곡림이라고 함에 묻혔습니다.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는 공자를 데리고 노나라의 수도인 곡부 권리로 이사하여 정착하였고 홀어머니와 아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세 기원전 548년, 주령왕 24년, 노양공 25년, 공자는 노나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5세 기원전 547년, 주령왕 25년, 노양공 26년,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랐습니다. 6세 기원전 546년, 주령왕 26년, 노양공 27년, 공자는 어머니 안징제의 가르침 아래 어려서부터 예를 좋아하였고 어린 시절에도 늘 재기를 갖추고 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항상 도마와 그릇을 진열하고 예법에 맞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사기공자세가라고 전합니다. 7세 기원전 545년, 주령왕 27년, 노양공 28년,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이해에 주영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귀가 즉위하여 주경왕이 되었습니다. 8세 기원전 544년, 주경왕 원년, 노양공 29년,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이때 오우나라 공자 개찰이 노나라를 방문하여 주나라의 예를 관찰하였습니다. 노나라는 주공의 봉토로 천자의 예약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례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9세 기원전 543년, 주경왕 2년, 노양공 30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이해에 정나라의 자산이 집권하여 도와 변두리에는 법을 세우고 상하에는 예법을 지키며 토지 경계와 집단 정착지를 정비했다라고 좌전양공 3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나라는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후에 공자는 자산의 정치적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10세 기원전 542년, 주경왕 3년, 노양공 31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노양공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주가 즉위하여 노소공이 되었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이 향교에 모여 집정의 잘잘못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자산에게 향교를 폐지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자산은 듣지 않으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고친다. 그들이 나의 스승인데 어찌 그곳을 없애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훗날 자산의 말을 평가하면서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산을 인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가 자산을 존경하고 민의를 존중하는 자산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11세 기원전 541년, 주경왕 4년, 노소공 원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12세 기원전 540년, 주경왕 5년, 노소공 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봄에 진나라 후작이 한 선자를 노나라에 파견해 책을 보관하고 있는 태사에게 보도록 하였는데 주역과 춘추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나라 예법이 모두 노나라에 남아있으니 이제야 주공의 덕과 주나라가 천하를 통치하게 된 이유를 알겠다라고 말했다. 좌전소공 2년 이러한 문헌은 대체로 노나라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자가 성장하여 중국 봉건사회의 성인이 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13세 기원전 539년, 주경왕 6년, 노소공 3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이해에 제나라의 안영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진나라 대부 숙향과 제나라 정치를 논했는데 이는 제나라의 군주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백성들에게서 함부로 착취하자 전씨가 인심을 얻기 위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군주의 권력을 약화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숙향은 진나라의 공실도 몰락의 길에 들어섰고 사람들이 군주의 명령을 듣고서 도둑을 피하듯 도망치는 상황이라고 평했습니다.
좌전소공 3년이로 미루어 이 당시에는 계급 갈등과 통치, 계층 내부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세 기원전 538년, 주경왕 7년, 노소공 4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비천한 일에 능통한 것이 많다 논어자안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공자가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노동에 종사했음을 말해줍니다. 겨울, 정나라의 자산이 토지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5세 기원전 537년, 주경왕 8년, 노소공 5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논어이정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공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학문을 익혔고 학문과 품성 모두를 스스로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노나라는 세 군을 네 군으로 개편했고 숙손씨와 맹손씨는 각각 군을 하나씩, 개손씨는 두 군을 맡게 되었다. 당시 군대와 조세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시를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이라 불렀습니다. 좌전소공 5년, 16세 기원전 536년, 주경왕 9년, 노소공 6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이해 3월에 정나라에서 형법을 공포하는 문서를 만들었고 예치가 쇠퇴하고 법치가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다. 17세 기원전 535년, 주경왕 10년, 노소공 7년,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씨가 사급 귀족을 위한 연회를 열었고 공자도 초대를 받았으나 계씨의 가신인 양호에 의해 문전박대를 당했다. 11월에 노나라의 집정자 계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세 기원전 534년, 주경왕 11년, 노소공 8년, 공자는 키가 9첩 6촌이라고 전해지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장인장년이라고 불렀습니다. 19세 기원전 533년, 주경왕 12년, 노소공 9년, 공자는 송나라 출신인 여자 기관씨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20세 기원전 532년, 주경왕 13년, 노소공 10년, 공자는 아들을 낳았고 노소공이 공자에게 잉어를 하사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리라하고 자를 백어라고 지었습니다. 이해에 공자는 이리창고를 관리하는 하급관리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1세 기원전 531년, 주경왕 14년, 노소공 11년, 공자는 승전리, 소와 양의 목축을 관리하는 하급관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맹자는 공자가 위리를 관리하는 관리를 지냈을 때 회계가 잘 맞으면 그만이다라고 했으며 승전리로 일할 때는 소와 양이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맹자 만장하 22세 기원전 530년, 주경왕 15년, 노소공 1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23세 기원전 529년, 주경왕 16년, 노소공 13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평구에서 제후들을 모았는데 자산과 자태숙이 정백을 보좌해 회맹에 참석하였습니다. 맹약할 때 자산은 정나라의 공물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정오부터 밤이 될 때까지 진나라 사람들과 교섭한 끝에 이를 허락받았습니다. 공자는 이 일에 대해 자산이 이 일을 행함으로써 좋게 나라의 기반을 삼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좌전소공 13년, 24세 기원전 528년, 주경왕 17년, 노소공 14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봄에 개손씨에 가신 남괴가 비읍에서 반란을 일으키었으나 비읍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어 제나라로 달아났습니다. 25세 기원전 527년, 주경왕 18년, 노소공 15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26세 기원전 526년, 주경왕 19년, 노소공 16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27세 기원전 525년, 주경왕 20년, 노소공 17년, 담자가 노나라에 와서 연회에서 숙손소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의 조상 소씨의 관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전소공 17년에 따르면 중리가 그것을 듣고 담자를 만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천자가 관직을 이루면 학문의 도가 사방의 오랑캐에게 있다고 하여도 오히려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28세 기원전 524년, 주경왕 21년, 노소공 18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송나라, 이나라, 진나라, 정나라에서 모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나라 비조는 만약 하늘에 제사를 지내 재앙을 물리치지 않으면 정나라에 다시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사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까우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좌전소공 18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공자의 사람의 길을 중시하고 하늘의 뜻을 경시하는 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9세 기원전 523년, 주경왕 22년, 노소공 19년, 공자는 사양자에게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사양자는 내가 비록 경세를 연주하나 거문고에도 능하다. 지금 그대가 거문고를 이미 익혔으니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저는 아직 그 음률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양자가 이제 그 음률에 익숙해졌으니 더 배울 수 있다고 말하자 공자는 저는 아직 그 의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자는 또 시간이 지나자 사양자가 이제 그 의지를 깨달았으니 더 배울 수 있다고 말하자 공자는 저는 아직 그 인물됨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공자는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넓고 높은 곳을 멀리 바라보며 문왕의 모습과 같구나. 그 모습이 가까워지며도 기운이 고요하고 검으며 기품이 길게 뻗어 있으며 사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면 이 모습은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양자는 자리를 정리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며 군자는 성인이십니다. 그 곡조는 문왕조라 전해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어변하게 30세 기원전 522년, 주경왕 23년, 노소공 20년, 공자는 스스로 31임 논어의정이라 칭하며 이때부터 학문, 덕행, 정치 등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공자는 평민 교육을 시작해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초기 제자 중에는 알러아네의 아버지, 증점중삼의 아버지, 자로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적나라 자산이 사망하자 중리는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대의 사랑을 남긴 이었구나라고 좌전소공 20렬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산이 군자의 덕 4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했는데 이는 자신을 행할 때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길 때 공경하며 백성을 기를 때 은혜로우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 의롭게 한 것이다. 논어공야장라고 했습니다. 제나라 경공과 안영이 노나라에 왔습니다. 경공이 공자에게 진목공이 어떻게 패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묻자 공자는 그가 사람을 잘 등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기공자세가 31세 기원전 521년, 주경왕 24년, 노소공 21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32세 기원전 520년, 주경왕 25년, 노소공 2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4월 주경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맹이 즉위하여 주도왕이 되었습니다. 도왕의 이복동생 왕자조가 구 관료와 여러 계층을 결집해 반란을 일으켜 도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나라가 공격하여 경왕의 다른 아들 계가이를 즉위시키니 그가 주경왕이 되었습니다. 33세 기원전 519년, 주경왕 원년, 노소공 23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34세 기원전 518년, 주경왕 2년, 노소공 24년, 맹의자가 죽기 전 두 아들인 맹의자와 남궁경숙에게 예를 배우기 위해 공자에게 가라고 유언했습니다. 맹의자가 죽자 맹의자와 남궁경숙은 공자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자는 노소공의 지원을 얻어 남궁경숙과 함께 주의 수도 낙양에 가서 주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살펴보고 노자와 장홍을 만나 예와 음악을 배워 큰 깨달음을 얻었고 주나라는 상 두 왕조를 계승하여 화려하고 완비된 제도를 가졌다. 나는 주나라를 본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논어 8일 때 남궁경숙은 12세였으므로 공자와 함께 주나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나라로 가는 일은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5세 기원전 517년, 주경왕 3년, 노소공 25년, 노소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개손씨를 공격하자 개손, 맹손, 숙손 세 가문이 연합하여 소공에게 저항하였고 소공은 패하여 제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노나라의 혼란을 피해 공자는 제나라로 가던 길에 태산에서 한 여인이 호랑이에게 가족을 잃었음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개탄을 내뱉었습니다. 예기당궁아 제나라에 도착한 후 고소자의 가신이 되어 재경공을 아련하였습니다. 36세 기원전 516년, 주경왕 4년, 노소공 26년,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니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공은 과연 그렇다. 만약 군주가 군주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어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노노안년 재경공은 니게의 땅을 공자에게 하사하려 하였으나 안영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기 공자세가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제나라 태사와 음악을 논하다가 순임금 때의 음악인소를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이 이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노노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해에 노소공은 제나라에서 온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원래 노나라 땅이었는데 이때 제나라가 소공을 공격하여 탈취한 곳이었습니다. 37세 기원전 515년 주경왕 5년 노소공 27년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제나라 대부들이 공자를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나라 경공 또한 나는 늙어서 그대를 등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기 공자세가 공자는 이를 듣고 귀국길에 올랐고 전하는 바에 따르면 노나라로 돌아올 때 형세가 험악하여 서둘러 쌀을 일고 있던 중 밥을 짓지 못하고 쌀을 들어 올린 채 걸으면서 걸러냈다고 합니다. 맹자만장하 공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쌀을 일다가 떠났다. 또한 오나라 공자 개찰이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그의 아들이 죽자 노나라 인근 제나라 지역인 영과 박에서 장례를 치렀고 공자는 그의 장례를 참관하러 갔습니다. 예기단궁하 오나라 공자 광이 전제전주를 시켜 오왕 요를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이가 오왕합류입니다. 38세 기원전 514년 주경왕 6년 노소공 28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위서 위원자가 정권을 잡고 기씨와 양설씨를 멸하고 기씨의 땅을 7연으로 양설씨의 땅을 3연으로 나누어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의 아들을 포함을 현령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공자는 이를 매우 칭찬하며 가까이는 친척을 잃지 않고 멀리는 거사를 잃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좌전소공 28년라고 말했습니다. 노소공은 진나라로 가서 건우진나라 읍에 거주하였습니다. 39세 기원전 513년 주경왕 7년 노소공 29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겨울에 진나라는 주철로 형벌법전을 주조하여 제후들에게 반포했고 조왕과 순인이 이를 쇠솥에 새겼다. 공자는 이러한 행위가 귀천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진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도리를 잃었다고 탄식했다. 좌전소공 29년 40세 기원전 512년 주경왕 8년 노소공 30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42부록이라 칭했는데 이는 30살 때 확립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41세 기원전 511년 주경왕 9년 노소공 31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42세 기원전 510년 주경왕 10년 노소공 3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겨울 노소공이 건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개손이어가 소공의 동생 공자송을 세워 노정공이라 하였습니다. 43세 기원전 509년 주경왕 11년 노정공 원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소공의 영구가 건우에서 돌아와 노나라에 안장되었고 정공이 즉위했습니다. 44세 기원전 508년 주경왕 12년 노정공 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45세 기원전 507년 주경왕 13년 노정공 3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주장공이 사망하고 주은공이 즉위하여 관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시켜 관례의 예를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46세 기원전 506년 주경왕 14년 노정공 4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아들 공리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노환공의 묘당에 있는 유좌지기를 관람하며 공리와 제자들에게 내가 들으니 유좌지기라는 것은 비면 기울고 중간이면 바로 서고 가득 차면 엎어진다고 한다. 가득 차고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올바른 태도는 총명하고 지혜로울지라도 우매함을 지키며 천하를 평정했을지라도 겸손함을 지키며 용맹하고 힘이 세더라도 겸허함을 지키며 사회의 부를 가졌을지라도 겸손함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덜어내고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순자이자 47세 기원전 505년 주경왕 15년 노정공 5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6월에 노나라 개손이역의 평자가 사망하자 그의 가신 양호가 그의 아들 개손사계 한 자를 가두고 노나라의 정치를 전회하였습니다. 양호가 공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공자가 만나주지 않자
공자는 양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답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우연히 양호와 마주쳤습니다. 양호가 공자에게 출사를 권하였으나 공자는 말로만 대답하고 끝내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논어양화. 공자는 물러나 시, 서, 예, 악을 정리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불의하게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내게 뜬구름과도 같다고 말했다. 논어술이 48세 기원전 504년, 주경왕 16년, 노정공 6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49세 기원전 503년, 주경왕 17년, 노정공 7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2월에 제나라가 운윤과 양관 두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었으나 양호가 이를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50세 기원전 502년, 주경왕 18년, 노정공 8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 50에 1000명을 알았다. 논어이정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1000명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 사물의 발전 규율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에 양호는 사만씨를 제거하고 계씨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고 도망쳐 환현 산동성 영양현 북서부가 양관현 산동성 태안시 남동부로 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산분류가 사람을 보내 공자를 초청하자 공자는 가려 했으나 자로가 반대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논어양화 51세 기원전 501년, 주경왕 19년, 노정공 9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6월에 노나라가 양호를 토벌하여 양관을 공격하였습니다. 양호는 포위를 뚫고 제나라로 달아났다가 송나라로 도망갔고 결국 진나라로 도망가 조간자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공자는 조씨 가문에 장차 난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좌전정공 9년, 공자는 중도 지금의 산동성 문상현 서쪽의 제로 임명되어 뛰어난 정치적 업적을 남겼으며 1년 동안 다스리자 사방에서 본받았습니다. 52세 기원전 500년, 주경왕 20년, 노정공 10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중도제에서 소사공으로, 소사공에서 대사구로 승진하여 재상의 일을 맡았습니다. 여름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화친하고 노정공과 재경공이 협곡지금의 산동성 내무시 남쪽에서 만났습니다. 공자는 대사구의 신분으로 정공을 대신하여 상례를 맡았고 공자는 비록 문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무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전에 필요한 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나라가 정공을 납치하려 하자 공자가 예로 꾸짖었고 이에 재경공은 공자를 두려워하여 화친을 맺고 이전에 침략하여 점령하였던 운, 환, 귀음 등의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며 사과하였습니다. 공리항 전정공 10년, 53세 기원전 499년, 주경왕 21년, 노정공 11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대사구로서 노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품시춘 추학성에 따르면 처음에는 그의 재능을 의심하였으나 이후 정치적 교화가 성행하여 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였습니다. 공총자진사에 54세 기원전 498년, 주경왕 22년, 노정공 1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대사구였고 자로는 계씨의 제였으며 공자는 사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정공에게 집에는 무기를 감추지 않고 읍에는 백치의 성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사만이 지나치게 권력을 가졌으니 모두 줄이기를 청합니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공자가 어상노. 이에 삼도를 헐기로 했습니다. 당시 숙손씨와 개손씨의 가신 후범과 남괴가 각각 도읍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숙손과 개손의 지지도 있어 먼저 숙손씨의 후읍지금의 산동성 동평현 남쪽과 개씨의 비읍지금의 산동성 비현을 허물었습니다. 비읍을 허물 때 비읍의 제03분류가 노나라의 도성곡부의 빈틈을 타 비읍 사람들을 이끌고 곡부를 공격하였으나 다행히 공자의 명을 받은 신구수와 악기 두 대부가 군대를 이끌고 반격하여 고멸지금의 산동성, 사수현 동쪽에서 공산분류를 패배시켰습니다. 공산분류는 제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읍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맹씨의 성읍지금의 산동성, 영양현 동북쪽을 허물러 갔을 때는 맹씨의 가신 공념처보의 저지를 받아 실패하였습니다. 삼도 허물기는 이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기공자세가 55세 기원전 497년, 주경왕 23년, 노정공 13년, 노나라가 잘 다스려지자 제나라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제나라는 노나라의 정치를 무너뜨리려 미녀 80명을 뽑아 무늬 있는 옷을 입히고
문이 있는 말 스문의 피를 노나라 군주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개환자가 이를 받았습니다. 노나라 군신들이 여색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하고 여러 날 동안 정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례 때 공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제사 음식을 보내지 않자 공자는 실망하여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습니다. 이로써 공자는 14년간 열국을 순방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하자 위나라 도성 제구지금의 하남성 화련에 있는 자로의 손이 처남인 안탁추의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위령공은 공자가 노나라에서 받았던 대우에 따라 목록을 주었습니다. 후에 위령공은 첨언을 듣고 공자를 감시하였고 이에 공자는 그해 10월에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가려 하였습니다. 광땅지금의 하남성 장원현 경내를 지날 때 광인들이 공자를 양호양화가 일찍이 광인들을 핍박한 적이 있었고 공자의 외모가 양호와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로 오인하여 포위하였습니다. 후에 포땅 역시 장원현 경내를 지나다가 공숙씨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만나 또다시 포위되었습니다. 공자는 포인과 맹약을 맺고 이나라 도성으로 돌아와 거배국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56세 기원전 496년, 주경왕 24년, 노정공 14년, 공자는 이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가 이나라 도성으로 돌아와 일찍이 이령공의 부인 남자를 만났는데 자로가 불쾌하였습니다. 영공과 남자는 또 공자에게 둘째 마차에 태워 거리를 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57세 기원전 495년, 주경왕 25년, 노정공 15년, 공자는 이나라에 있었습니다. 주자가 노나라를 방문하였고 자공이 예를 관찰하였습니다. 노정공이 죽고 그의 아들 장이 즉위하여 노예공이 되었습니다. 58세 기원전 494년, 주경왕 26년, 노예공 원년, 공자는 이나라에 있었습니다. 59세 기원전 493년, 주경왕 27년, 노예공 2년, 공자는 이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영공이 자신을 등용하지 않자 만일 나를 등용하는 자가 있다면 한 달이면 되겠고 3년이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며 말했습니다. 이령공이 공자에게 진법을 묻자 공자는 제사와 의례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군사에 대해선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기공자세가 이에 공자는 이 나라를 떠나 서쪽으로 진나라의 조간자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황하가에 도착하여 조간자가 2명의 현인을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는 황하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다시 위나라로 돌아온 후 이 나라에서 조나라와 송나라를 거쳐 다시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더불어 느티나무 아래서 예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송나라 사마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 하여 대나무를 베어 길을 막았습니다. 공자는 평복을 입고 피신하여 정나라로 갔으나 정나라에서도 접대하지 않아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여름에 이영공이 죽고 그의 아들이 위출공으로 즉위했습니다. 60세 기원전 492년, 주경왕 28년, 노예공 3년, 공자는 진나라에 있었습니다. 이해 가을, 노나라 개환자가 병이 들어 과거에 공자를 오래 등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노나라가 부흥할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임종 전에 그의 아들 개강자에게 공자를 불러들여 노나라의 정치를 맡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공지어의 방해로 개강자는 마음을 바꾸어 사자를 보내 공자의 제자 염구를 불러들였습니다. 염구가 출발하려 할 때 공자는 노나라 사람들이 염구를 부르는 것은 작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맡기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기공자세가 이해의 공자는 이미 60세가 되었으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노나라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60에 이순하였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때 그가 어떤 일을 들어도 즉시 시비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1세 기원전 491년, 주경왕 29년, 노예공 4년, 공자는 진나라에 있었습니다. 62세 기원전 490년, 주경왕 30년, 노예공 5년, 공자는 진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때 공자는 이 나라와 진나라를 오가며 거처했습니다. 63세 기원전 489년, 주경왕 31년, 노예공 6년, 공자는 진나라에 있었습니다. 이해에 오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하고 초나라가 구원하러 오자 진나라는 크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자는 진나라를 떠나 채 땅을 지나 부암초나라 땅으로 하남성 신양현에 속하며 초나라의 현명한 대부 심재량,
즉 석공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로 가다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경에 빠져 식량이 끊긴 지 7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리고 모두 병들었지만 공자는 여전히 강의를 하고 현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로 등은 여러 차례 좌절을 겪으며 공자의 도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아내만이 공자의 도가 위대하여 당시에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는 나라를 가진 자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아내와 같은 제자가 있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기공자세가 공자는 길에서 당시의 은사들인 장저, 걸릭, 하조장인, 초광저벼 등에게 연달아 조롱을 당했고 걸릭은 자로에게 그들과 함께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했습니다. 공자는 새와 짐승은 함께 무리를 이룰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천하의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노노미자라고 말하며 천하무도의 국면을 바꾸려는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공자가 부함에 도착하여 석공을 만났고 석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외국의 백성들까지도 이곳으로 오게 한다는 뜻라고 대답했습니다. 석공은 또 자로를 통해 공자가 어떤 인물인지 물었는데 자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자는 너는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공자란 사람은 학문에 몰두하여 먹는 것을 잊고 즐거워하면서 근심을 잊으며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노노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나라 소왕이 공자를 중용하고자 하여 사자에게 예물을 바치며 공자를 맞이하려 하였습니다. 장차 서사 땅 700리를 공자에게 봉하려 하였으나 초나라 영윤자서의 저지로 이 논의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자는 초나라에서 학문을 강론하며 당시 비교적 낙후된 장강 중하류 지역의 중원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64세 기원전 488년, 주경왕 32년, 노애공 7년, 공자는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대부분 위나라에서 벼슬 하고 있었기에 공자에게 위나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자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이 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리대로 되지 않으며 말이 순리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예약이 흥하지 않고 예약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며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둘지 모르기 때문이다. 노노자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름에 노예공이 오나라 사람들과 증읍에서 만났습니다. 오나라가 노나라의 소와 양, 돼지 등 제사용 가축 100마리를 요구하였고 오나라 태제환이 개강자를 불렀으나 개강자는 자공을 사절로 보내 오나라 태제를 설득했고 자공은 주례에 따라 오나라 태제환을 설득해 노나라와 개강자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65세 기원전 487년, 주경왕 33년, 노애공 8년, 공자는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3월에 오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였고 오나라 군대는 크게 패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유약이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66세 기원전 486년, 주경왕 34년, 노애공 9년, 공자는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67세 기원전 485년, 주경왕 35년, 노애공 10년, 공자는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의 부인 기관씨가 죽었습니다. 68세 기원전 484년, 주경왕 36년, 노애공 11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봄에 제나라 군대가 노나라를 공격하였고 공자의 제자 영구가 계시의 좌사가 되어 제나라 군대와 노나라 교회에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개강자가 그에게 어떻게 전쟁을 배웠는지 묻자 영구는 공자에게 배웠다고 대답하고 이에 공자를 계시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개강자는 공화, 공빈, 공림을 보내 예물을 바치며 공자를 노나라로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공자는 14해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후 노예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정치는 신하를 뽑는 데에 있습니다. 사기공자세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고든 자를 세워 굽은 자 위에 두면 백성들이 복종하고 굽은 자를 세워 고든 자 위에 두면 복종하지 않는다. 노노의정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개강자가 정치를 묻자 공자는 정치란 발음이다. 당신이 발음으로 이끌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논하언열라며 답했습니다. 개강자는 군비를 논하면서 전세를 시행하고자 하였고 염구를 통해 공자의 의견을 물었다. 공자는 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다면 전세비를 토지의 면적에 따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장차 또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으나 계시는 듣지 않았다. 좌전해공 11년. 노나라는 결국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고 공자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고 문헌 정리와 교육 사업에 종사하며 시경과 서경을 정리하고 예와 악을 정비했으며 춘추를 수정했습니다. 계속하여 제자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으며 기록에 따르면 제자 수는 약 3,000명에 이르렀고 그중 유리에 통달한 이는 72명이었다. 사기공자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69세 기원전 483년 주경왕 37년 노애공 12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봄에 노나라가 전세를 시행하였고 여름에 노소공의 부인 맹자가 세상을 떠나자 공자는 조문을 갔습니다. 노나라 태사학과나 음악을 논하면서 공자는 음악이란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점차 조화롭게 이어지며 맑고 깔끔하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또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 음악이 올바르게 정비되었고 아와 송의 곡조가 각각 제자리를 찾았다. 사기공자세가라고 말했습니다. 겨울 12월 주력 12월은 하력 10월에 해당함. 노나라의 메뚜기 때 재해가 발생하자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내가 듣기로는 물이 잠복한 후에 메뚜기가 나오는데 지금 물이 여전히 서쪽으로 흐르니 사력 쓰리 역법을 담당하는 관리의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좌전해공 12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12월은 겨울철에 속함으로 메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공자는 이해 12월에 메뚜기가 있는 것은 자연계의 이상이 아니라 사력이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개강자는 달력을 담당한 관리에게 다시 계산을 지시했고 그 결과 계산이 틀렸음이 밝혀졌다. 알고 보니 그 해는 9월로 계산해야 했고 9월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이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안정되었고 온 나라 사람들이 공자를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었다. 공자의 아들 백어가 죽었습니다. 70세 기원전 482년 주경왕 38년 노애공 13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70살이 되어 마음대로 행동하되 도의와 예를 넘지 않는다. 논어의정고 말했습니다. 이는 70세에 이르러 어떤 생각과 행동도 인도의 원칙과 주례가 정한 규범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말년에 주역을 좋아하게 되어 주역을 읽으면서 대나무편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사기공자세가라고 하였습니다. 71세 기원전 481년 주경왕 39년 노애공 14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으며 춘추를 지었습니다. 봄에 노나라 관원이 곡부 서쪽에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이한 동물 기린을 잡았다고 하였고 공자는 이를 듣고 내도가 끝났구나 라며 글쓰기를 중단하고 춘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아내가 나이 41세로 죽자 공자는 그를 곡하며 아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논어선질라고 라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6월 제나라의 진앙또는 전성자의 제간공을 살해하자 공자가 노애공과 사만에게 간공을 토벌하여 군신의 의리를 바로잡을 것을 권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자의 제자 제여가 난을 피해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72세 기원전 480년 주경왕 40년 노애공 15년 공자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겨울 위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나 괴기가 그의 아들 출공을 축출하고 스스로 즉위하여 위장공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이때 위나라 대부 공의의 읍제로 있다가 난에서 죽고 공자는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73세 기원전 479년 주경왕 41년 노애공 16년 주력 4월 11일 하력 2월 11일 공자가 병으로 7일 동안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나라 성지금의 곡부 북쪽 사수스쇠 가에 장사 지냈습니다. 노애공은 애도의 뜻으로 천지는 이 노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나를 대신할 일을 남겨주지 않도다. 홀로 있는 나는 슬픔에 잠겼구나. 아 니부여 자기를 다스리라 라고 애도했습니다. 좌전해공 16년 적지 않은 제자들이 그를 위해 3년 동안 묘를 지켰고 이별할 때 통곡하거나 다시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자공만이 묘에서 6년을 머물고 나서 떠났습니다.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들 중
공자의 묘 근처로 이사와 살게 된 사람이 100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리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옛집을 사당으로 고치고 공자의 평소 의관과 금서를 당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곡부의 공묘, 공부, 공림, 이른바 삼공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공자의 삶 총평.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 추읍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배움을 이어갔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스라에서 자란 그는 지혜와 인품을 갖춘 인물로 성장했다. 공자는 학문에 몰두하며 고전을 탐독했고 당시의 예와 음악을 깊이 이해하며 유교의 사상적 토대를 쌓아 나갔다. 공자는 젊은 시절부터 노나라에서 작은 관직을 맡았으나 국정에 실망하고 여행을 떠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덕과 예,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다. 30대 후반에 그는 노나라에서 대사구 지방 관직을 맡으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적인 사상이 당시 정치 세력과 맞지 않자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되었다. 50대 중반부터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이나라와 진나라 등 여러 나라를 순례하며 자신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이 시기 그의 제자들은 공자의 도를 따르며 실천을 통해 학문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공자는 자신의 도덕적 가르침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좌절을 겪기도 했다. 특히 진나라와 채나라를 오가던 중에는 제자들과 함께 고립되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때 제자 중 자로가 공자의 도에 의문을 품기도 했으나 공자는 학문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는 공자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나라로 돌아온 후 60대 후반부터 공자는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다. 그는 시경과 서경을 정리하고 예기와 악기를 다듬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춘추를 편찬하여 후세에 남겼다. 이 과정에서 공자는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덕과 인연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그의 제자 수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6예의 능통한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다. 공자는 70대에 이르러 천하의 무도함을 걱정하면서도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했다. 특히 70세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도의와 예를 넘지 않음을 깨닫고 내면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춘추의 집필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마감했다. 그러나 공자의 사랑하는 제자 아내와 자로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으면서 더 이상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도를 후세에 남겼다. 공자가 남긴 학문적 의미와 인류에 미친 영향. 공자는 도덕과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원칙을 세우며 인류에게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그는 유가 사상의 핵심인 인을 통해 인간관계의 근본을 강조했다. 이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통해 공자는 가족, 사회, 국가를 아우르는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고 학문적 사유의 범위를 인간 중심의 윤리로 확장했다. 또한 공자는 사회 질서와 규범을 강조하며 이해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예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파했다. 공자의 사상은 개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 정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국가와 사회가 도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지도자가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할 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따른다고 보았다. 이는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덕치의 원칙을 세우는 바탕이 되었다. 공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격과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오늘날 공자의 가르침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도덕과 인문학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의 기본 윤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인간 본연의 도덕적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로 남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과 깨달음을 제공한다.